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곳. 춘천은 재래시장에도 활력이 넘친다. 흥겨움 가득하고 인심도 넉넉한 곳. 춘천에 가면 꼭 둘러봐야 한다는 춘천 풍물시장. 주말밤을 환하게 밝힌다는데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 낭만 가득한다. 춘천 풍물꽃고 야시장으로 고고. 주말밤 술렁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야시장이 있었으니 또 번개 야시장과 후평 야시장. 각자 특색 있는 분위기와 먹을거리로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는데 춘천의 대표 시장인 풍물시장에서도 빠질 수 없다. 장날이면 많은 사람들과 관광객이 모인다는 이곳은요, 바로 춘천 풍물시장입니다. 와, 이곳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특이하게도 경춘선 기차가 다니는 철길 아래 위치한 춘천 풍물시장. 주말과 2일, 7일로 끝나는 날에는 어김없이 이곳에 장이 선다. 풍물시장은 원래 춘천시 약사동 약사리 고개를 주름잡던 시장이었다. 약사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 2010년 지금의 자리로 옮기게 됐다. 인근의 남춘천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도 빼놓지 않고 들르는데 싱싱한 농산물, 저렴한 가격, 넉넉한 인심이 풍물시장의 매력이다. 바로 옆에 대형마트가 있지만 오히려 장날이면 풍물시장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 저희 시장은 거기서 못하는 특별함, 틈새 또는 특별한 문화의 가치를 더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아무 스스럼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을 창출하고자. 춘천 풍물시장 중앙광장에 알록달록 푸드박스가 놓였다. 상인들도 한껏 들떠 있는데 이날은 풍물시장 야시장이 개장하는 날. 회장님, 꽃기어꽃고 야시장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유명한 문인이 있습니다. 김유정 문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 동백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향의 향기가 물씬 나는 소설 동백꽃. 동백꽃의 하이라이트는 점순이와의 닭싸움인데 김유정 소설에서 닭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래서 야시장 이름도 꽃기어 꽃고 야시장이라고. 시장 이름에 걸맞게 닭을 재료로 한 음식들이 많이 보인다. 닭갈 버거부터 닭볶음, 닭강정, 닭고기 꼬치까지 닭으로 할 수 있는 요리 총출동이요. 역시 지느님은 위대해. 야시장 개장을 축하하며 다양하게 열린 축하 공연 무대. 역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까지 다양하다. 정부 시책상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엔 그 시책의 일환으로 그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이 금년에 3년차 문화관광형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용문화 창출과 또 젊은 분들의 그 일자리 창출을 겸사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 어둠이 짙어지고 하나둘 가로등이 환하게 켜질 때쯤 더 즐거워지는 것. 조용해야 할 시장이 다시 북적인다. 역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푸드박스. 갖은 먹을거리에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진다. 네, 날이 어두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야시장이 시작됐는데요. 와, 벌써 모임이 시작됐는데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나와보시니까 어때요? 그냥 좀 이렇게 사람도 많고 좀 분위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저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 야시장 나오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야시장 이렇게 재밌고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어울려서 좋은 것 같아요. 춘천 짱입니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데이트 장소로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곳으로 애용될 춘천 풍물시장. 저녁 시간 가족과의 외출이 즐겁기만 하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좀 예상치 못하게 너무 춥긴 한데 그래도 밤에 참 춘천 야시장이다 보니까 볼 게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야시장 생겨서 밤에 이렇게 볼 거 있으면은 자주 나와서 이렇게 가족끼리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래서 그래도 추워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부부.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맛도 좋고 정도 쌓이고. 네, 어머니 여기 풍물 야시장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집에 가서 저녁 안 하고 신랑하고 여기 와서 저녁 먹으려고 왔어요. 드셔보니까 맛이 어때요? 또 특별히 그 바나나를 이렇게 튀긴 거가 있는데 옛날에 여기 필리핀 가서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맛있나 하고 먹어봤더니 지금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현지에서 먹은 거보다. 현지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의 비법이 궁금하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어머니만의 닭발 비법 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을 깔끔하게 하고요. MSG 안 넣고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네네. 이야, 어머니의 정성이 들어간 닭발볶음? 흔히 하는 치킨버거가 아니다. 닭갈비가 들어간 닭갈버거. 닭갈버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죠? 닭으로 만든 요리로만 한상 가득. 쫄깃한 닭고기에 무한 변신 완료. 코피오코코 야시장의 또 다른 별이 바로 이 먹방이죠. 야, 제가 닭으로 한상 차림을 사려봤는데요. 뭐부터 먹죠? 행복한 고민에 빠진 소연 씨, 고민할 필요 있나요? 하나씩 다 맛보면 되죠. 야무지게도 먹는다. 와, 제가 여기 가서 다 맛을 봤는데요. 역시 닭 요리는 오라요. 오나이 취느님. 네, 여러분들 이 꼬끼어꼬꼬 야시장에 오셔서요. 이 맛있는 음식 다 맛보시길 바랄게요. 먹을거리만 있는 게 아니다. 특색 있는 수공예품들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리마켓.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기회인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으니 예쁘다. 사장님 이거 뭐예요? 하바플라리움이라는 건데요. 그 요새 유행하는 프리저브드 천일꽃을 인공적으로 말린 꽃을 넣어가지고요. 하바리움이라는 용액 속에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저희 그 풍물시장에 야심차게 또 우리 야시장 열어서 춘천 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많이 들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넘치는 흥겨움. 역시 춘천을 대표하는 시장답다. 밤이 깊어갈수록 즐거움도 더해지는데 낮에도 즐겁고 밤에도 즐거운 곳. 춘천 풍물꽃고 야시장으로 놀러오세요. 백세 시대. 건강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참과 거짓을 가린다. 동서양의 조화로운 건강지침서 동서보감. 오늘의 주제는 봄철 건강관리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회사에 나와 업무를 시작하는 김그래 씨. 파이팅을 외치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지만 봄바람에 마음이 뒤숭숭.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나 봐요. 계속 딴짓 중이네요. 그래 씨, 네. 점심 먹으러 갈까요? 밥? 아우 좋죠. 점심? 밖에서? 밖에서요? 오케이 알겠어요. 밖에. 가시죠. 밖에서? 왜 하필 밖이야 또. 진짜. 왜 이렇게 하나? 전화를 해봐야 되나? 많이 기다렸죠. 죄송합니다. 그래 씨 안경 써요? 아니요. 나온다고 빌렸어요. 아니 왜요? 요즘 꽃가루가 엄청 심하잖아요. 꽃가루 때문에 눈이 굉장히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에이, 그렇다고 꽃가루 알레르기랑 안경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게 쫙 들어오면 이게 딱 막아줄 수 있잖아요. 선글라스는 그럼 왜 껴요? 딱딱 가루를 막아줘야 돼요. 안경 쓴다고 도움 안 돼요. 아니에요. 진짜요? 그래요. 물어볼까요? 물어봐요.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동서보가 가르쳐주세요. 어색하게 물어봤지만 확실하게 대답해주는 건강 동서보감. 과연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에 안경이 도움이 될까요? 렌즈보다는 안경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렌즈는 아무래도 이물질이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안경을 쓰시는 게 더 좋고요. 내 몸 상태가 건강하다면 알러지 항원에 노출이 되더라도 또 그런 병의 반응이 적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좋고요. 세안이나 손 씻기, 또 양치질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꽃가루 알러지를 예방하는데 안경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손에 묻은 꽃가루나 알레르기 물질을 자꾸 눈에 비비는 경우에 눈 주변에 알레르기성 눈꺼 풀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경을 쓰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는 경우가 좀 적기 때문에 다소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꽃들이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는 이 계절. 우리 김그래 씨도 봄이 찾아왔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환절기라서 그런지 참 건조하고 나른하네. 건조해. 봄철 건조해지는 피부엔 이 가습기만한 게 없다고 믿는 김그래 씨. 이 느낌이야. 너무 좋아. I love 가습. 근데 가습기 사용이 너무 잦은 것 같은데. 그래 씨 어디 아파요? 네? 땀을 왜 이렇게 흘려요? 무슨 땀이에요. 수분이지 수분. 너무 건조해서. 가습기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수분 더 뺏어간대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촉촉한데. 피부 건조증이랑 가습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닌데. 물어볼까요? 물어봐요. 물어볼까요? 물어봐. 물어보자. 동서보가 가르쳐주세요. 봄이 오게 되면 겨울철에 비해서 습도와 생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피부 건조증과 같은 겨울철 피부 질환은 다소 호전됩니다. 하지만 이제 봄철에 겨울과 같이 가습기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지나치게 올라간 실내 습도로 인해서 대표적인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따라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 환기를 자주 시키고 또 카페트나 침구류 등을 잘 세탁해서 생활 주변에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봄철에는 보통 기온이 상승하고 또 대기가 건조해지고 또 습도가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보통 가습기나 집안에 빨래를 널어 놓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 안의 수분을 지켜내 주는 것인데요. 또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또는 샤워 같은 거 하고 나서 보습을 철저하게 해주신다거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가습기를 튼다거나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그래 씨 외근 갔다가 아직도 안 왔네. 무슨 계속 늦네. 이 소고기만. 저기 살금살금 들어오는 사람 김그래 씨 맞죠? 헐. 누구세요? 아유 과장님, 죄송합니다. 김그래입니다. 김그래. 김그래 씨 복장이 이게 뭐예요? 요즘 진짜 봄철 황사의 미세먼지에 피부에 닿으면 안 좋아요. 제 피부가 얼마나 소중한데. 응? 아니 그게 왜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매일 술 마시고 건강 관리 안 해서 그렇지. 아토피랑 미세먼지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에헤 무슨 소리. 관리해야 돼요. 얼마나 안 좋은데요. 아니야. 물어볼까요 그럼? 물어봐요. 물어봅시다. 동서보가.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보통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또 환경적인 요인, 또 유기화합물, 그리고 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화학조미료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대신 봄철에는 얼굴이나 몸에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요. 또 외부에서 미세먼지나 황사 등이 모공을 막기 때문에 어떤 피부 질환이든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은 됩니다. 보통 클렌징을 하실 때는 헹구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헹구는 걸 잘 해주셔야 모공 안에 막혀있던 찌꺼기들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은 근본적으로 약해진 피부 장벽과 또 그로 인해서 예민해진 면역세포가 원인이 되는데요. 미세먼지와 황사의 다양한 자극물질이 약해진 피부 장벽을 통해서 쉽게 침투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과 자극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또 이 경우에는 가려움으로 또 긁은 자리에 미세먼지들이 붙어서 2차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출 후에는 반드시 저자극 세안제 및 미온수로 세안을 한 뒤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어서 취약해진 피부 장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침내 동서양의 피부 관리 비법을 터득한 김그래. 그의 피부에도 봄날은 왔을까요? 탄력이. 어휴, 김그래 씨,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요새? 나봉. 얼굴에 뭐 하셨죠? 얼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먹은 만큼 피부에 보습을 주었지요. 이팅.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동서호감으로 물어봐 주세요. 동서호감. 건강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들도 동서보감에 물어보세요. 목포의 명물 갓바위. 갓바위 주변에는 문화시설이 가득합니다. 수십억 년 전 공룡도 만나고 도자기를 통해 조상들의 지혜도 배우고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보물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동안의 딱딱한 박물관은 잊어라. 볼거리, 즐길거리 풍부한 갓바위 문화벨트권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이곳은 46억 년 지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목포 자연사 박물관. 2004년에 개관한 이 자연사 박물관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지질, 화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 역사 46억 년 동안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거대한 공룡뼈. 트라이 아이스기, 쥐라기, 백악기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공룡들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 오면 아이들의 눈은 번쩍, 귀는 쫑긋, 공룡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희 애들이 공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공룡 보면서 또 설명도 듣고 싶고 또 공룡 보면서 또 아이들의 궁금증도 해결하고 싶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룡이 좋아요, 우리 시우는? 티라노사우루스, 타로보사우루스, 아이레노사우루스. 아이들이 또 가깝고요. 일단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가까운 곳에서 큰 공룡 모형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으리으리한 공룡들을 따라 걷다 보면 천연기념물 제535호 세계 최대 규모의 육식공룡 둥지 화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화석은 공룡알이 2개씩 둥지를 트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 공룡알 화석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우둘투둘한 모양입니다. 이거 이유가 뭐예요? 껍질의 파편이 약간 올록볼록하니 엠보싱이에요. 공룡알을 이렇게 잘 껍질을 살펴보면 그 이유는 이제 태화와 양분과 공기를 순환하는 숨구멍이에요. 공룡 화석이 다가 아니다. 이곳 자연사 박물관은 만나볼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한데요. 대왕 조개를 비롯한 다양한 바닷속 생물들과 함께 금, 자수정 등 세계의 귀하고 아름다운 광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았던 다양한 동물들, 특히 포유류의 화석과 살아 움직일 것 같은 동물 박제 모형까지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 때 딱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과 배움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자연을 배워갑니다. 생각보다 되게 규모가 커가지고 좀 놀랬고 그리고 좀 그 종류도 많고 되게 설명도 잘 돼 있어가지고 되게 좀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자연사 교실에서는 생태계의 현상을 배우고 직접 실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손에 있는 컵의 색깔이 바뀌고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깨면 놀기가 싫어지는데 막상 오면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색소가 변하는 게 재밌어요. 제가 과학자가 꿈이라서 재밌어요. 과학자 꿈이세요? 네. 토요 자연사 교실은 박물관 전시품과 연계해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학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즐거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활동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더 흥미를 갖고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갓바위 문화권의 또 다른 볼거리, 목포 생활도자 박물관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끄는 온기에 피어난 예쁜 꽃. 도자기로 만들어진 아이들의 놀이 공간과 어른들의 휴식 공간까지. 현재 저희 도자 박물관은 체험교육 중심 박물관으로서 어린아이와 가족들이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하면서 직접 도자 문화를 느끼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 모양의 전시관을 들어가 보면 다양한 종류의 생활식기와 올망졸망한 도자기 인형뿐만 아니라 도자기를 이용한 굴뚝도 볼 수 있습니다. 어머, 이거 옛 영화에서나 보던 똥장군 아닌가요? 현대식 위생도기도 보이네요. 이곳은 1920년대하고 이쪽은 1970년대 부엌을 재현했던 곳이고요.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들 보시면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이 추억이 되살아나고 추억거리가 되게 많이 담겨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의 옛 추억거리는 물론 아이들이 직접 생활도자를 활용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도자기를 친근하게 느끼고 창의력과 감성을 쑥쑥 키울 수 있도록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이거 직접 이렇게 그려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멋지고 예쁜 그림, 예쁜 컵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같이 체험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자기 만들기에 꽃, 물레 성형도 직접 해보는데요. 삐뚤삐뚤 조금은 서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문 도공 못지않은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만든 그릇 참 예쁘죠? 갓바위 문화권 대장정 그 마지막은 우리나라의 단 한 곳뿐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 전시관입니다. 최초의 수중 발굴 보물선인 신안선을 중심으로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귀한 유물들까지 고대 무역을 공부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전시관 중에 하나입니다. 해설사는 외국어, 일본어로 해설을 하려고 일본 사람들 신청하고요. 여기는 자원봉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76년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수많은 도자기와 무역품들이 건져 올려져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신안선을 주제로 하여 신안선의 출항 준비와 항해, 침몰 그리고 발굴과 복원까지의 과정을 다양한 체험과 4D 영상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중일 무역의 중심지! 신안선이 출항했던 중국 영파항 시장의 모습인데요. 과일을 사고 파는 체험에서부터 볼풀 속 숨은 보물 찾기까지 놀면서 배우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도르래를 이용해 바닷속에 숨어있던 보물을 직접 끌어올려보는 체험까지 더해집니다. 물건이도 많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정말 주말에 애들이랑 나들이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구의 역사부터 바닷속 숨겨진 보물 이야기까지 목포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박물관 나들이 어떠셨나요? 그동안에 딱딱했던 박물관은 잊어라. 주말이나 휴일 우리 아이 손 꼭 잡고 목포 갓바위 나들이 함께 떠나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보게 된다. 맛과 영양을 한 방에 해결해준다는 오늘의 100점짜리 맛집. 봄철 기력 회복의 천기 누설.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맛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팍팍. 부산에서 소문날 대로 소문났다는 오늘의 첫 번째 맛집. 아니 그런데 대형 수족관 하며 큰 화로까지.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고등어로만 가능하다는 고등어 화로회. 이야 윤기가 쩌르르르. 칼질 몇 번에 고등어회 한 접시가 뚝딱. 아무래도 고등어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원형 수족관을 갖춘 전문점이 아니면 금방 죽기 때문에 저희는 그 특수 제작된 원형 수족관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3일에 한 번씩 통영 욕지도에서 고등어를 직접 공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싱싱한 고등어회를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바로 이것. 콜라겐 가득 고등어 한 점 입으로 그대로 직행하는데. 아유 맛이 어때요? 말 좀 해봐요. 오늘 고등어회 처음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탱탱하고.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대표적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기관지의 사이 먼지를 씻어주고 기도의 염증까지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고등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짭조름한 고등어 구이. 평범함은 거부한다. 무려 500도의 불맛으로 3분간 구워내면 노릇노릇한 고등어 구이 완성. 저희는 이제 화덕에 500도 이상에서 굽게 되면은 수분은 빠지고 이제 기름기는 남아 있기 때문에 훨씬 육질도 좋고 맛있는 고등어를 구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화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등어 요리 추가요. 비린 맛은 잡고 담백함은 더해준다. 고등어의 환상 짝꿍 묵은지에 정성으로 끓여낸 해물 육수로 바글바글 졸여주면 잘 익은 묵은지를 약한 불에서 한 4시간 동안 푹 고운 다음에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 나갔던 입맛도 도둑 맞은 입맛도 냉큼 잡아오는 맛. 잘 익은 김치 한 점 쭉 찢어 고등어랑 먹는 환상 콜라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화덕에 구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안이 촉촉하게 맛있고 집에서 구웠으면 냄새도 많이 날 텐데 그런 거 없이 부담 없이 와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이색 메뉴 고등어 물회. 고등어 한 마리로 즐기는 진수성찬이 바로 이거죠. 물회도 너무 맛있습니다. 요즘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말이 많은데 이 오메가3가 많아갖고 고등어 물회를 한 그릇 하면 몸속에 있는 미세먼지가 싹 쉽게 내려갈 것 같습니다. 봄철 기력 회복의 비결이 있다는 이곳.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데요?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뭐예요?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뭐예요? 말도 잊지 못하게 하는 그 맛의 정체는? 보양식의 끝판왕 추갈탕입니다. 네? 보양식의 끝판왕 추갈탕이라고요? 색다른 맛, 정말 주어탕과 갈비탕에 합친 색다른 맛이 나네요.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추어탕과 갈비탕의 만남 이름하여 추갈탕. 정말 오묘하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추어탕하고 갈비탕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정말로 적절하게 섞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을 찾아오는 의문의 차량 한 대. 무슨 일인고 했더니 팔딱팔딱 신선한 미꾸라지가 한가득이네요. 산 좋고 물 좋은 충북 옥천에서 직접 공수한 미꾸라지. 쌀뜨물과 함께 희석을 해요. 소금을 통해서 지금 미꾸라지를 세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꾸라지의 진액이 콘드로이친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노화 방지라든지 기타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력 보충은 물론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1등 공신 미꾸라지. 사장님,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갈면 그 뼈를 갖다가 확실하게 또 추려낼 수가 있어요. 이제 추어탕을 먹다 보면 뼈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데 그 뼈에 대한 부담감을 갖다가 최대한 없애려고 수작업으로 좀 고생이 돼도 노력을 하는 겁니다. 추갈탕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갈비. 갈비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녹차물에 구워내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들을 단번에 씻어주는 배추, 우거지, 시래기, 각종 채소 듬뿍 넣어줍니다. 거기에 추갈탕 맛의 비법 육수에 푹 고아줍니다. 그 추어탕에 들어가 있는 주재료인 미꾸라지는 덩푸른 생선의 일종으로 보통 우리가 덩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나 아연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기관지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도 하고요. 주재료인 배추나 우거지는 또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고 해서 그 미세먼지의 중금속을 잘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미꾸라지를 갈아 맛을 내고 발뚝만한 갈비로 뜯어먹는 재미까지 더하니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 영양보양식 추갈탕입니다. 네, 갈비탕 육수에 같이 추어탕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따로 안 먹어도 일석이조 느낌? 보양식을 먹는 것 같아요. 봄에 보양식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게 앞에서부터 고소한 냄새가 유혹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맛집. 심상치 않은 비주얼, 천혜의 보물들만 모았다. 속이 꽉 찬 7단 해물찜 되시겠습니다. 너무 맛있고 종류별로 다양한 음식 나와서 너무 좋아요. 봄바다를 품은 싱싱한 해산물들. 그런데 사장님, 최상의 맛을 위해 매일 하는 일이 있다고요? 조개류나 문어 같은 모든 해산물은 남해 현지에서 아침에 직접 공수받고 있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바닥까지 쫄깃한 식감의 가리비, 새우, 꽃게, 랍스타, 전복, 문어까지 어디까지 올라가요? 끊임없이 펼쳐지는 해산물의 종류는 무려 15가지. 해산물 역시 아연이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문어의 타우린 같은 성분들도 기관지에 있는 그 미세먼지 속의 중금속을 많이 배출시키기도 하고요. 또 간에 해독 작용이 있어서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주문하신 식당 홍게찜 나왔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바다의 맛.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동 통통 살이 도톰하게 오른 바닷가재를 한 입에 쏙.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육즙이랑 이게 입에서 살아녹습니다. 대길입니다. 피로 회복에도 좋고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 만점. 제철 해산물 봄바다의 보약이라 할 만하네요. 우와 문어다. 우와 누구야? 와 이거 우리 혜림 동생이네 동생. 아니 이게 뭔가요? 돌고 돌아 잃어버린 동생을 만났네요. 특별한 만남까지 오늘 기분 최고입니다. 평소에 좀 친숙한 음식인데 먹기 조금 미안합니다. 그래도 맛은 있습니까? 맛은 끝내줍니다. 푸짐한 바다 한상으로 든든히 배를 채웠다면 칼칼한 속이 뻥 뚫리는 대구탕 대령이요. 얼큰한 국물에 심장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갑니다. 역시 7단 한계찜의 마무리는 대구탕입니다. 꼭 드셔보세요. 요즘 그 황사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지금 좀 날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대구탕을 먹고 나니까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다 쉽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7단 황계찜 강력 추천합니다. 봄바다가 선사하는 바다의 보물, 사계절 중 가장 맛있다는 봄철 해산물. 영양소 가득한 제철 음식으로 맛도 챙기고 영양도 지키고 봄철 기력도 회복했다. 천기 누설 겨울철 집 나간 입맛 소환, 미션 완수 팍팍. 몸에 좋은 음식을 찾으시나요? 여러분에게 건강한 밥상을 소개해줄 자연요리 예찬론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한 끼. 온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을 봄맞이 건강밥상. 함께 배워보실래요? 인접 드문 황량한 들판. 그곳을 가로지르는 수상한 발걸음.
새 여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 산책이라도 나오신 건가요? 봄 산책이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금을 캐러 나왔어요. 금 캐러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산에 금이 없는데 금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제 눈에는요. 제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저기 어디요? 파릇파릇한 예. 것들이 다 금이에요. 봄나물이 오늘의 금입니다. 아니 마트에도 가도 되게 많은데 굳이 여기 올라오시는 거예요? 마트에서 사는 거는 재배한 거잖아요. 네. 향이라든지 풍미라든지 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얻는 것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자연에서 얻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의 주재료로 삼는 게 제 목표거든요. 아, 좋은 재료. 발밑을 샅샅이 살피며 봄나무를 따라가는 여인. 이번에도 반가운 손님을 만난 듯한데요. 달래는 이렇게 언덕바지에 씨가 날아가다가 걸쳐서 나는 거라서 굉장히 귀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오래된 달래다. 와, 뿌리 봐. 네, 너무 이거 맛있겠다. 여기 보세요. 진짜 좋죠? 뿌리가. 그죠?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맛있는 거랍니다. 와, 잠깐만요. 네, 이거는 산삼이랑 같아요. 알뿌리 이렇게 큰 거 처음 봤는데? 네, 사는 거에서는 네. 1년생 재배라서 예. 그렇게 알뿌리가 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향도 약하고 식감도 자연산하고는 다르죠. 나물 박사라도 되는 걸까요? 나물 캐는 손놀림마저 예사롭지 않은 그녀. 자연 재료를 얻기 위해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닌다는데요. 그 안엔 그녀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나무를 캐는 이유가요? 네. 무슨 뭐 식당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식당 안 하는데요. 식당 안 하세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나무를 캐시는 거예요? 제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예.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자꾸 탈이 나더라고요. 먹고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자연에 가서 내 식재료를 좀 구하자. 아, 그렇구나. 네. 실제로 또 건강해지셨고. 아주 건강해졌죠. 저 나물 뜯을 때 보면 네. 저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네. 정도로 건강하게 나물을 잘 산을 타면서 뜯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선생님. 네. 이게 지금 두 분은 도대체 아까부터 궁금했거든요. 네. 누구세요? 저한테 요리 배우시는 분들이에요. 아, 요리 배우. 안녕하세요. 두 분은 요리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년, 3년 정도 됐어요, 저희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요리는 아주 간단해요. 네. 간단해요. 간단한데 예. 정말 맛있어요. 아주 담백한 맛? 아주 맛있으면서도 담백한 맛이에요. 제자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민주 씨의 요리 함께 배워볼까요? 봄 들판이 내어준 소중한 먹을거리들. 보기만 해도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재료들이 어떤 밥상으로 변신할지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요리를 좀 준비해 주실 건가요? 오전에 뜯은 나물을 가지고 네. 저희가 온 가족이 모두 다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요리를 할 건데요. 저희가 쑥 애탕국을 끓일 거예요. 어린 쑥을 이용해서 네. 쑥국을 끓이는 건데 이제 궁중 음식으로서 썼던 거라서 채소에서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를 함께 넣어서 완자를 빚어서 만들기 때문에 건강을 함께 영양소로 골고루 균형 있게 맞춰서 드실 수 있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금님이 한번 데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임금님. 네. 그냥 말만 들어도 지금 행복하죠. 예, 뿌듯합니다. 지금. 네. 햇쑥의 향은 그대로 살리며 다진 두부와 고기를 더해 빚어내는 별미 쑥 애탕국. 이때 들어가는 양념은 오로지 간장과 참기름뿐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곳에 될 수 있으면 마늘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쓰거든요. 봄나물은 봄나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이 은은한 향이 굉장히 좋은데 향신채를 쓰면 그 향을 낮춰준다고 할까요? 이거는 뭐 향도 그렇고 되게 부드러워서 네.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 치아가 없으신 분들도 네. 이거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네. 이 봄철나물 네. 어른들은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아이들은 냉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특히 먹어보지 않아서 애들이 안 먹는데 만두 속에다 숨기면 아이들이 냉인지 모르고 아주 잘 먹어요. 특히 뿌리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달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냉이를 이용해서 네. 맛있는 만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른해지기 쉬운 봄, 기력을 전달하는 제철 냉이. 잘게 다져 고기와 당면을 섞어주니 쓴맛은 덜하고 향긋함은 배가 되는 만두소로 변신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이 만두는 일단 욕심을 내서 만두 그 속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옆구리가 네. 이렇게 콕 터지거든요. 네. 근데 예. 조금 넣으면 만두가 맛이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죠? 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따라해보면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만두피를 잡으시면요. 네네. 여기다 이렇게 물을 붙여주셔야 돼요. 물을. 그래야 만두가 붙어요. 네, 잘 붙는군요. 네, 이렇게 만두를 해주신 다음에 속을 잘 다져서 넣어주셔야 돼요. 자,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시지 않으면은요. 네네네.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만두가 붕 뜨고 맛이 터지는군요. 없어요. 그렇죠. 네. 어때요? 충분히 여물어진데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건강은 물론 배까지 든든하게 채워줄 냉이만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봄 향기를 가득 품은 나물 샐러드도 빠질 수 없습니다. 나물의 향을 해치지 않고 제대로 살려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민주 씨만의 특별한 양념장이라면 가능합니다. 식초가 들어가는 샐러드는 간을 전혀 안 해도 싱겁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분 농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샐러드를 많이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한국형 샐러드 소스. 네. 아니, 근데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요. 네. 약간 단맛이 나요. 그렇죠. 예, 왜 그런 거죠, 이게? 유자 식초에서도 유자 자체가 단맛이 있고요. 네. 온나무 간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한 해 된 것이 아니라 오래되다 보니까 간장에서 단맛이 들어져 있어요. 샐러드에 들어가는 양념도 전부 핸드메이드. 민주 씨가 직접 담근 장들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양념과 자연에서 공수한 제철 재료로 끓인 봄철 밥상.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건강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요리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죠, 뭐. 네. 애타콩 좋아하시니까 한번. 완전 진짜 쑥 냄새가 많이 나네요. 예, 예. 쑥이 전혀 질기지 않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요맘때 이 애탕국을 끓여 먹어야 네, 제대로 된 애탕국을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 소스에다가 여기 접시에서 이렇게 정말 맛있겠다. 아니, 냉이 만두인데 정말 색달라요. 그래요? 네, 봄향기가 가득 들어있어. 와. 이게 봄처녀 됐어요. 네. 그리고 이게 향긋해요. 이거 한 여태까지 데쳐서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네요. 생으로 먹으면 향을 더 100배 즐길 수 있어서 한 번쯤 이렇게 집에서 시도해 보셨으면. 바라보기만 해도 봄 노래가 절로 나오는 밥상 앞에 앉으니 손님의 젓가락은 쉴 틈이 없는데요. 민주 씨는 앞으로 또 어떤 밥상을 차려나갈까요? 자연의 식재료를 조금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 막 삶거나 데치거나 다른 인공 조미료를 넣어서 이렇게 맛을 내는 것보다 자연의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거, 그런 음식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의지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맛이 없냐는 그건 아니에요. 음식을 훨씬 더 담백하면서도 그 향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밥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식재료를 찾아서 건강한 밥상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햇살과 바람, 비와 흙이 담긴 건강한 재료들. 신선한 재료로 차려낸 자연 밥상은 보약입니다. 자연의 기운을 가득 담은 건강한 한상에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많고 많은 스포츠 중에 줄다리기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줄을 당기며 전통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 서로의 마음을 나눈 시간. 줄로 하나 됐던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주말 당진 기지시리 마을에 길이 100m의 큰 줄이 등장했습니다. 흥겨운 쿵물 소리가 가득하고 마을 어르신들은 정성을 다해 고사를 지냅니다. 오늘은 기지시 줄다리기가 열리는 날 아침 일찍 달려온 구경꾼들도 많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합덕에서 왔습니다. 아, 합덕에서 바로 가까운 데서 오셨어요? 예, 예. 이 줄다리기는 보통 줄다리기하고 틀려갖고 굉장히 웅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마다 참여하는데 꼭 한 번쯤은 보고 지나가야 좀 마음이 후련해요. 네. 이 마을에는 오랜 전설이 있습니다. 500년 전부터 마을의 무사태평을 바라며 주민들이 함께 줄다리기를 해온 건데요. 2월부터 제작한 줄은 무게가 20톤, 볏짚 4만 단이 들었습니다. 이제 줄다리기가 열리는 장소로 줄을 옮겨야 합니다. 이 과정을 줄나가기라고 부르는데 고사리 손부터 이웃마을 장정들까지 힘을 보탭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직접 끌어보였으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벌써 힘드시면 안 되죠. 그러게요. 힘이 아파요. 허리 아파요. 그래도 박물관까지 가야죠. 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의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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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차 마을 어귀에 줄 옮기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을 때 여긴 몸풀기가 한창입니다. 각고장을 대표하는 스포츠 줄다리기 선수들도 당진을 찾았습니다. 작전회의하고 계셨죠? 네, 작전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작전 세우셨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의미 있는 우리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힘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강한 것보다 유연한 게 이긴다는 걸 저희들이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연한 것 좀 보여주세요. 내가 이만큼 유연하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리 찢기를 하시는데 체조 선수 아니고요. 줄다리기 선수 맞습니다. 진짜 유연하시네요. 와, 이거 좀 눌러드릴게요. 이렇게.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엔 초등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전국에서 줄다리기 좀 하는 6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어리다고 얕보지 마라. 초등부 결승전도 분위기 후끈합니다. 줄다리기가 이렇게 흥미진진한 스포츠였나요? 팽팽하게 당겨지는 줄처럼 어느 한 경기도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엎치락 뒤치락 열띤 경기에 응원하는 재미도 큽니다. 방금 이겼죠? 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기만 해요? 뿌듯해요.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한 게 이루어지니까 뭔가 뿌듯하고 그래요. 하나, 둘, 셋, 줄다리기란 이런 것이다. 이제 숨은 고수들의 실력을 볼까요? 스포츠 줄다리기는 8명의 선수가 줄을 당겨 먼저 2m를 끌고 오면 이기는 방식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1920년까지 올림픽 종목이었고요. 우리나라에도 1999년에 도입돼 현재 50개 팀이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남성팀 가운데 눈에 띄는 홍일점. 안정된 자세로 줄을 잡고 있는 이분들이 바로 대전 대표 선수들입니다. 이게 상대편이랑 이거 팽팽해서 우리가 공격을 해서 저 상대편을 끌고 올려서 이길 때가 정말 쾌감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줄다리기 스포츠가 많이 발전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스포츠 하나로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줄다리기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충남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도 총출동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문화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어떻게 이 행사를 여시게 된 거예요? 네. 저희가 원래 1년에 한 번씩은 다문화 대축제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전국적으로는 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문화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도 주셨어요. 충남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오늘은 패션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각 나라의 전통 홀리복을 입고 당당히 무대에 섰는데요. 신랑 신부 등장에 다들 시선 집중. 한국의 민속 축제를 즐기며 모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었던 시간, 외국인 세댁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오늘은 연지곤지 곱게 찍고 시집가는 새색시도 있습니다. 당진 시민들 앞에서 전통 혼례를 올리는 이계만 판티비엘 부부. 지난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했지만 한국에 왔으니 한복 입고 인사를 드려야겠죠. 백년 해로를 상징하는 기러기 한 쌍까지 선물 받았으니까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너무 멋지고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결혼식 올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저도 그렇고요. 저희 처도 이 한복을 굉장히 입고 싶어 했거든요. 너무 아름답다고, 네네.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Đây là lần đầu được mặc hanbok, một loại áo truyền thống của Hàn Quốc rất là đẹp. 두 분 한번 안아주세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사실 것 같아요. 저 너무 부러워지는데요, 저 지금 옆에서. 부럽고 외로운 마음이 베트남 전통 모자 농을 만들다 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어때요? 제가 만든 베트남 전통 모자. 비록 제가 홀리복은 입지 못해도요. 오늘 동남아시아 전통 의상은 취향별로 골라서 입을 수 있습니다. 윤주가 선택한 잇 아이템, 베트남의 아오자입니다. 처음 입어봤는데 제 옷 같지 않나요? 잘 어울리나요? 아오자는 옷은 좀 긴 좀 긴 옷. 네, 그래 아오자라고 불러요. 그럼 아오자의 매력 뭘까요? 여자 몸에는 S라인 만들어주고 더 매력 있게 좀 더 멋져요. 선생님, 근데 저는 S라인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안 나온가요? 우린 왜 안 나온 거죠?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 문화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판다가 그려진 장난감북이 아이들에게 인기라고 하고요. 과테말라 걱정 인형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인형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걱정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재밌죠? 짠! 예쁘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와서 직접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놀이를 하니까 재밌어요. 오후가 되자 기지시 마을이 더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줄다리기가 펼쳐질 광장에 드디어 줄이 도착한 겁니다. 네, 지금 이 줄이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이 쌍줄이 돌아서 중간에서 수화줄을 맞이합니다. 맞이해서 비녀장을 끼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줄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줄다리가 또 한 판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각각 100m 길이의 암줄과 수줄을 비녀장에 끼워 하나로 연결하면 줄다리기 준비 끝. 몸통이 되는 큰 줄에는 수백 개의 곁줄이 달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당길 수 있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정말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이제 마지막 줄다리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왕 하는 거 우리 팀이 이겨야죠. 수아티 화이팅! 하나, 둘, 셋, 줄다리기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의 함성 소리도 커집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수상마을, 소하마을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윗마을이 이기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아랫마을이 이기면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 누가 이겨도 좋지만 막상 줄을 잡고 있으니까요.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이겨야 돼요!
이날 줄다리기에 참석한 인원이 5,000명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줄을 당기며 뜨겁게 뭉친 사람들. 500년을 이어온 마을의 전통이 올해도 꿋꿋하게 지켜졌습니다. 수화마을이 이겼으니 올 한해도 대풍이겠네요. 오늘 어떻게 줄다리기 어떠셨어요? 너무 흥미롭고 아이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화이팅! 너무 좋아요. 모처럼 동네 사는데도 참여 못했거든요. 몇 년 동안. 올해 모처럼 한 3, 4년 만에 참석했는데 너무 좋네요. 기분도 좋고 많이 기지시 줄다리기가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시끌벅적 줄다리기 한판이 펼쳐졌습니다. 개구쟁이 아이들도 충남의 다문화 가족들도 모두 함께 어울려 희망의 줄을 당겼습니다. 줄로 하나가 됐던 화합의 시간, 즐거운 함성 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